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레비뉴 마켓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버티카 팀의 도은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비뉴 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국 하는 거는 이제 뭐 사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이긴 한데 매출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 스타트업이 이제 미래에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그 매출을 저희가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를 지금 사실 현금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뭐 금융에서는 뭐 매출 채권 팩토링이나 ABL, ABS 같은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사실 저희가 이제 플랫폼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사실 상품들은 스타트업에는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런 신용평가 방법론들을 이제 스타트업에 맞게 개발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상에서 스타트업의 미래의 매출을 거래한다 라고 해서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문제 인식인데요. 이제 스타트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본을 이제 모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처음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이제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치를 하는 방법이 사실 원래 금융에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게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래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하고는 은행권에 가서 이제 가용한 이제 대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투자만이 좀 유일한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인데 투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분을 판매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 관점에서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가장 비싼 자본 조달 비용인 셈이죠. 근데 당연히 저희도 이제 큰 규모로 성장하고 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인데 투자만 옵션으로 있다면 사실 그거는 시장이 아직은 너무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옵션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연장선상인데 사실 모든 사업체들이 가지는 이제 수익 인식 구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돈을 들여야만 이게 마케팅이든 인건비든 뭐 제품 개발 비용이든 그래야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에 고객들로부터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 현금 흐름 타이밍에 미스매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스타트업은 현금 보유고가 없다 보니 이걸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방법이 지금은 지분 투자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문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스타트업이 정기 결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이러한 자금들이 모여서 이후에 또 마케팅을 위해서 아니면 인건비를 사용을 하든 운영 자금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중간에 레비뉴 마켓이 개입을 해서 향후에 벌게 될 매출을 지금의 현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저희한테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48시간 이내에 자금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의 매출을 지금 받아서 현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제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세 가지 강점이라고 하면 빠르고 자유롭고 유연하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빠르다는 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저희 대시보드가 구현이 되면 거기서 매출 계약들을 선택하고 상장 자금 전환하기를 클릭하면 48시간 이내에 이제 자금이 입금이 되는 형태이고요. 자유롭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부채처럼 담보나 보증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분 투자처럼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유연하다는 거는 저희 플랫폼상에 처음 들어오면 일단 연간 매출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을 한도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한도란 개념이 그러면 다음 달에 데이터를 보니까 매출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한도의 규모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 이 세 가지 장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서비스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투자 상품으로 검증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상에서 지금 이미 4조 원 이상의 이제 매출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한국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좀 유즈 케이스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크게 5개인데 이 3가지 안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그 브릿지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서 예를 들어 뭐 6월에 이제 펀드레이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현금 런웨이를 늘리고 싶다. 그런 용도로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커머스 버티컬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려는 이제 용도인데 이제 매입 자금이죠. 단순히 어떤 정산 기간이 뭐 30일, 60일이어서 그걸 선정산 해주는 걸 이용하는 게 그래서 운전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매입을 하거나 더 생산을 하면 이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당장 그 돈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경우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시적인 자금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사무실 보증금에 몇억 원을 묶일 바에야 저희한테 자금을 전환하고 이거를 뭐 12개월에 걸쳐서 상환하겠다. 그래서 분할 개념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클라이언트의 종류이기도 한데 이제 자본 조달 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원래는 지분 투자를 100을 받을 거를 이걸 90만 받고 나머지는 레베뉴 마켓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좀 이거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생각하고 일단 우리 한도를 부여받자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고객의 파이낸싱 니즈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고 이커머스 플랫폼 상의 셀러들이 있는데 이 셀러들이 이런 이제 파이낸싱 니즈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 저희는 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 갖고 플랫폼에 자금을 공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셀러들한테 가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즈 케이스들은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금융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금융은 아이디어에서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관계가 맞으면 이제 바로 좀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다양한 고객들이랑 그 경우에 맞춰서 저희가 상품들을 좀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를 이제 좀 구조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스타트업이 있고 스타트업이 매월 발생시키는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보고 매월 100의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100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저희 모델의 근간이고요. 그러면 향후 12개월 동안 벌 매출인 100과 1200을 합쳐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일부 할인한 뭐 1100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은 이 자금을 지금 당장 이제 마케팅이든 인건비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후에 그러면 12개월 동안 실제로 100씩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이제 상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거래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플랫폼에 온보딩이 되면 이제 ARR 그러니까 전체 연 매출의 3분의 1의 한도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할인율은 8에서 15%인데 이거는 이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조달하는 금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플랫폼상에서 이제 사용 빈도가 올라가서 거래 내역이 쌓일수록 당연히 한도는 증가하고 할인율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 기간이라 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발생할 매출을 전환할지 뭐 12개월 동안 발생할 매출을 전환할지 그렇게 좀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이제 최장 12개월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상의 사용 방법은 일단 처음에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제 가입을 하고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은 사실 데이터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상에 저희가 이제 매출 회계 은행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8개의 버티컬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구분 지어서 그 버티컬별로 분석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티컬에 맞는 스타트업이 왔다라고 하면 그 분석 모델 상의 데이터를 피딩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한도랑 할인율이 이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 스타트업의 어떤 뭐 지표들이나 현금 런웨이나 아니면 영업 비용 뭐 추이나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그런 수치들이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매출 계약들이죠. 고객들인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회사의 전체 한도가 부여가 되고 할인율도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큐브 컴퍼니라는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은 결제 주기가 1개월인데 매월 20만 원씩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12개월의 매출을 합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대로는 240만 원이지만 9.68%의 할인율이 제공이 돼서 217만 원의 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둔 내용이고, 좀 저희가 대출 투자와 비교했을 때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계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은 대출 계약일 테고, 투자는 뭐 보통 주든 RCPS든 투자 계약일 테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장래 매출 채권인데,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장래에 벌게 될 매출을 사실 저희한테 판매를 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미래에 벌게 될 매출에 대해서 지금 현금화를 하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가 할인율로 녹아든 이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래 매출 채권이라 하면 이 스타트업의 지금 회계 장부상의 기록이 되지 않죠. 이게 확정 매출 채권이랑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차입으로 이제 회계상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담보나 보증의 개념이 없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제 연동을 요청드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같은 대시보드를 구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3명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